안녕하십니까, 최혁 선생입니다. 자, 이번엔 6강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6강은요. 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와 그 다음에 페이지는 28페이지에서부터 31페이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먼저 내용 정리부터 좀 할게요. 자, 우리가 두 직선의 위치 관계하면 결국은 직선과 직선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형태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직선과 그 다음에 직선이 충돌해서 생길 수 있는 형태, 직선과 직선이 충돌해서 생길 수 있는 형태에 대해서 바로 우리는 위치관계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직선의 위치관계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 보면은 두 직선이 이렇게 만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그렇죠. 평행이라고 불러요. 평행. 두 직선이 평행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결국 이걸 L이라고 하고 이걸 M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평행하다가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L과 M이 이렇게 공유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쵸? 이때 우리는 일치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일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바로 두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L과 M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차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교차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교차를 하는데 하나의 직선과 다른 직선이 만나긴 만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 이때 우리는 수직 또는 직교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직교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두 직선 가지고 나타날 수 있는 위치관계는 이렇게 네 가지 경우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평행, 일치, 교차, 수직 이런 것들인데요. 자, 이들에 따라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에서 어떤 조건을 가질 때 이런 조건들을 갖게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평행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여기서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두 직선의 뭐가 같을까요? 그렇죠. 기울기가 같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일치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두 식이 서로 같아야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L과 M이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L과 M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차라는 것은 뭐냐면 교차라는 것은 L과 M의 기울기가 서로 다르기만 하면 언제든지 나타나게 되죠. 그죠? 자, 다음 수직이라는 건 좀 이따 선생님이 증명을 하겠지만 이 수직이라는 것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일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 아마 이거 무슨 말인지 지금 모를 거예요. 좀 이따 증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봅시다. 요것을 갖다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해보면요. 자,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요. 우리가 네 가지 표현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 평행이라는 놈이 있고요. 평행.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일치라는 놈이 있어요. 일치. 일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교차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교차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뭐가 있다고요? 수직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네 가지 위치 관계를 따질 수가 있는데요. 각각 이 위치 관계에 따라서 자, 어떤 조건을 갖게 됐는지를 좀 써야 돼,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자, 먼저, 요 놈들은 우리가 위치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관계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때에 따라서 어떤 조건을 가지며, 그 다음에 함수식의 표현에서는 어떻게 되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근의 개수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교재에도 아마 이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쵸? 자, 일단은 평행이라는 것은 기호로 이렇게 되겠고요. 일치는 같다가 되겠고, 교차는 그냥 만난다고요. 수직이라는 건 이런 기호가 있다라는 거 우리 학생 여러분들 알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이 관계에 따라서, 조건은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느냐예요. 두 직선이 평행이 될 조건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은 두 직선이 기울기 같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점은 달라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는 그 점을 우리는 함수상에서 볼 때 y절편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y절편은 같지 않아야 한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겠고요. 일치라는 것은 뭡니까? 두 직선이 서로 일치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두 식이 똑같아야 돼요. 결국은 기울기도 같고 그 다음에 y절편도 같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교차라는 것은 그 둘의 기울기만 다르면 되죠. 그래서 기울기가 다르면 무조건 교차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요거는 미리 얘기를 했지만 두 기울기의 곱이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방정식을 표현하는 방법에는요, 선생님이 두 가지 표현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1차 함수, 그러니까 함수식의 표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표현이 있다고 그랬냐면 방정식의 표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함수식의 표현도 알아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방정식의 표현도 알아둬야 되죠. 그죠? 그러면 함수식의 표현이라는 건 어떤 표현 방법을 나타내냐면요. 함수식이라는 것은 y는 ax 플러스 b꼴일 때죠. 요럴 때 함수식의 표현 방법이 되겠고요. 방정식은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꼴을 방정식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하나가 더 있어야 되겠죠. 두 직선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y는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이라는 식이 하나 더 있다고 하고요. 얘는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이라는 식이 하나 더 있다고 합시다. 자, 여기 사이에서 우리가 관계를 밝혀주면 돼요. 자, 일단 함수식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기울기 갖고 y절편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기울기가 갖고 y절편이 다르다는 얘기는 a하고 a'은 같아야 되고요. 그러면 기울기가 같아지는 거잖아요. y절편은 달라야 된다. b하고 b'은 같지 말아야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울기하고 y절편인데요. 기울기는 같고 그랬으니까 a하고 a'은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y절편도 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b하고 b'도 같아져야 돼요. 자, 이때 우리는 일치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은 기울기만 다르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a하고 a'이 같지 않으면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랬는데요. a하고 a'이에요. 이 둘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됩니다. 이런 식입니다. 이때 우리는 수직이라는 조건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이제 방정식입니다. 방정식의 표현에서는요. 어떻게 다뤄질 거냐면 요 놈을 좀 변형을 시켜보면 되죠. 그래서 요 놈을 변형을 시키면 요 식 자체가 y는 위의 식이 b분의 a의 부호를 바꿔주니까 마이너스 b분의 ax 그 다음에 플러스 b분의 c가 되겠고요. 아래식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플러스 b'분의 c'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첫 번째 평행일 조건은 기울기가 같다니까 얘네들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죠? 얘네들이 같다라는 뜻이니까 b'분의 a'하고요. 그 다음에 b분의 a하고 같다는 뜻입니다. 요걸 좀 변형을 시켜보면요. a가 1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a가 1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자리를 바꿀 수가 있잖아요. b가 1로 갈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a가 1로 내려오고 b'이 1로 올라가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 자리를 이렇게 바꿔보면요. A하고 B'하고 이렇게 자리가 바뀌죠. 그러면 A분의 A'하고 B분의 B'하고 서로 같아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요거분의 요거하고 요거분의 요게 같아진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Y절편은 달라야 한다 그랬으니까 Y절편은 B분의 C하고 그 다음에 B'분의 C'은 같지 않아야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역시 이것도 자리를 바꿔버리면 되죠. B'이 여기로 넘어가 버리면 이게 B' 대신 여기에 C가 오게 되죠. 그래서 B분의 B'하고 C분의 C'은 달라야 된다. B분의 B'분의 B'이 서로 같은 값이니까 이 가운데를 지우고 하나로 나타내면 B분의 B'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앞은 같고요. 이 뒤는 다른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는 A'분의 A하고요. B'분의 B가 같고요. Y절편은 달라야 된다 그랬으니까 C'분의 C와는 같지 않을 때 우리는 평행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일치라는 것은 바로 이 앞뒤가 다 같을 때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A'분의 A와 그 다음에 B'분의 B와 여기 선생님 잘못 썼죠. 그죠? 요거 B죠. B'분의 B와 C'분의 C와도 같아질 때, 세 개가 모두 같아지면 우리는 일치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교차한다라는 건 기울기만 다르면 되니까 A'분의 A와 바로 B'분의 B가 같지 않으면 교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마지막, 수직이라는 것은 여기를 잠깐 볼까요? 수직은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럼 두 기울기가 하나는 마이너스 B분의 A고요. 또 하나는 마이너스 B'분의 A'이에요. 이놈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될 때입니다. 근데 마이너스는 두 개면 이렇게 사라지죠. 그 다음에 간단히 해보면요. B, B'이 분모고요. 분자는 A, A'이에요. 이렇게. 이놈이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이거든요. 얘네 둘이 곱한 게 이 A, A'과 같아지니까 A, A'은 결국은 누구랑 같아요? 마이너스 B, B'과 같고요. 마이너스 B, B'을 넘기게 되면 A, A', 그 다음에 플러스 B, B'.
이놈이 바로 얼마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0만 남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놈하고 요놈 곱한 거하고 요놈하고 요놈 곱한 거를 다 더했어요. 그랬을 때 0이 될 때 우리는 수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거는요. AA 프라임 플러스 BB 프라임은 바로 0이 된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이런 것에 따라서 각각의 근이 몇 개씩 생기는지를 알아야겠죠. 근이라는 것은 바로 교점입니다. 교점. 그래서 여기서 생기는 교점의 개수를 한번 파악을 해보죠. 자, 먼저 평행일 때는 교점의 개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교점의 개수는 없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치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교점의 개수가 무수히 많은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무수히 많다, 무한대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교차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한 점에서 만난다가 되겠죠. 그래서 교점의 개수는 하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요. 수직도 역시 교차하는 점의 교점의 개수는 하나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보세요. 교점이 없다고 할 때란 얘기는 평행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교점이 무수히 많다 하면 뭐죠? 일치라는 개념이 되겠고요. 교점이 하나다 그러면 교차하거나 수직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도대체 왜 수직일 때는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지를 선생님이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편의상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려서 할 건데요. 자, 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원점을 지나야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느끼니까 이렇게 그려보죠. 자,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 자, 이렇게 그렸어요. 자, 이 직선을 y는 mx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 mx와 원점에서 교차하며 그 다음에 수직이 되는 직선을 또 하나 그려보죠. 이렇게 수직이 되는 직선을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리고 이 직선도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y는 m'x라고 이렇게 나타내보죠. 기울기가 다르니까. 그죠? 이렇게 나타내보고요. 그 다음에 편의상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y축에 평행한 직선을 하나 그을게요. y축에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긋겠습니다. 이렇게 그었어요. 좀 비뚤어졌네. y축에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긋고요. 요놈의 x절편이 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1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높이를 찾는 게 굉장히 쉬워지죠. 그죠? 자, 1이라고 했을 때 요 교점의 y좌표는 얼마가 될까요? x가 1인 때 요 직선 위에 한 점이잖아요. 그럼 x에 1을 집어넣으면 y의 값은 m이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가 m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x가 1일 때 요 교점의 높이를 한번 찾아보죠. 요 높이는 여기에 1이 들어갔을 때니까 여기가 m'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학생 여러분들 어딜 보시냐면요. 여기를 뚫어져라 쳐다보세요. 여기를 이렇게 쳐다보시면 이게 무슨 삼각형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직각삼각형이죠. 직각삼각형. 자, 직각삼각형이라는 얘기는 뭐가 적용이 되죠? 피타고라스 정리가 적용이 되죠. 그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을 시켜볼 건데요.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건 가장 긴 변, 즉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세 변의 길이를 각각 찾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길이는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요 길이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뺀 거니까 요 길이는 m-m'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길이를 한번 찾아볼까요? 요 길이는 요 점으로부터 요 점까지의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x차의 제곱, y차의 제곱에다 루트 씌운 거죠. 그러니까 1의 제곱 1,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m이니까 m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운 게 되겠습니다. 바로 요 길이가 요 변의 길이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요 변의 길이. 요 변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요. 역시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가 m'이죠. 그러니까 1 플러스 m'의 제곱에다가 루트 씌운 길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가장 긴 변, 즉 빗변 m-m'이 되겠죠. m-m'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 그랬습니다. 즉 요놈의 제곱이죠. 요놈의 제곱은 그냥 루트가 사라져버리니까 1 플러스 m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놈의 제곱이죠. 1 플러스 m'의 제곱이죠. m'의 제곱. 이 둘을 모한 것과 같다, 더한 것과 같다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요놈은요 a-b의 제곱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둘이 곱한 거의 2배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거의 제곱은 플러스 m'의 제곱이죠.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이 우변을 정리한 숫자는 2가 되겠고요. 플러스 m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m'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좌우변에 같아지는 거 보일 겁니다. m제곱하고 m제곱이 같고요. m'의 제곱하고 m'의 제곱이 같아요. 그죠? 그럼 남는 거 써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 m'은요 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 mn'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mn'은 바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m과 m', 즉 m이라는 것은 y는 mx에서 기울기, 그 다음에 m'은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기울기가 되겠죠. 이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면 이 각도는 언제나 수직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직 조건에서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좀 외우기 쉽게 나타내보면요. 우리가 수직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뭐죠? 우리 학생 여러분들 이건 좀 그런데 이거 뻑큐죠, 뻑큐. 뻑큐를 갖다가 이렇게 회전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되니까 수직은 마이너스 1이다. 수직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선생님이 내용 설명을 한번 해봤고요. 문제 풀이하면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 지우고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 필수 예제를 통해서 우리 배운 내용들 한번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째 문제 보죠. 자, 수직인 직선점 마이너스 1,2를 지나고 직선 3x-2y 플러스 4는 0에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일단은요. 선생님이 이 형태를 변형시켜서 한번 풀어볼게요. 이 형태를 변형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마이너스 2y가 넘어가야 되니까 플러스 2y는 누가 된다는 얘기냐면 3x 플러스 4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것으로 양변에 2로 나눠주게 되면 y는 2분의 3x 플러스 2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은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라 그랬으니까 결국 어떤 식이 나오게 되냐면 y는 위아래를 바꾸고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x가 되겠고요. 뒤에는 뭐가 붙으면 될까요? 바로 마이너스 1,2라는 점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이면 이게 3분의 2거든요. 근데 2라는 것이 3분의 6이 될 테니까 요 뒤에는 바로 3분의 4가 붙는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요. 자, 또 하나는요. 요 놈의 형태를요. 요 자체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앞뒤에 숫자를 바꿔요. 2x 그 다음에 3y로 바뀌겠죠. 이렇게. 그래서 숫자를 바꾸고 가운데 부호도 바꿔주십니다. 이렇게. 가운데 부호도 바꿔줘요. 그 다음에 뒤에만 이렇게 챙겨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좀 바로 푸는 방법이에요. 그죠? 바로 푸는 방법인데, 자, 이것이 바로 몇 컴마 몇을 지나야 되냐면, 마이너스 1일 때 y가 2가 되게 하는 요 값을 찾으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여기가 6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4죠. 그러면 이 값이 얼마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까?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4. 그죠? 마이너스 4. 이렇게 된다는,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렇게 써도 돼요. 그래서 요걸 간단히 해보면 또 이런 식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번 문제인데요. 자, 19번 보죠. 자, 평행한 직선 점 2,3을 지나고 요 놈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평행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기울기가 같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도 일단 변형을 좀 시켜볼까요? 그러면 3y는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겠죠. 자, 이것을 y는 하고 나타내면요. 마이너스 3분의 2x가 되겠고 플러스 1입니다. 플러스 3분의 1입니다. 그죠?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이번에는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그랬죠? 평행이니까 기울기가 같다니까 여기까지는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뒤만 살펴주면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꼴에다가 뒤에는 얼마가 붙으면 될까요? 2,3을 지나래요. 즉 이게 2일 때 이게 3이 되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 간단히 하면 마이너스 3분의 2는 4죠. 마이너스 3분의 4고요. 이건 3분의 9예요. 마이너스 3분의 4가 3분의 9가 돼야 된답니다. 그러면 얼마가 필요하죠? 그렇죠. 3분의 13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바로 요 놈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보도록 하지요. 20번 나와주세요. 자, 봅시다. 두 직선의 위치 관계 x 플러스 ay 플러스 1은 0과 써볼게요, 선생님이. x 플러스 ay 플러스 1은 0과 또 하나의 직선이 보이죠? ax 플러스 a 플러스 2y 그 다음에 플러스 2는 0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그랬습니다. a의 값들을 각각 구하여라. 자, 첫 번째는 평행입니다. 평행.
자, 평행은 선생님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일단은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달라야 한다 그랬는데요. 이 형태가 지금 함수식이 아니라 방정식의 형태죠. 그러니까 이 비례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a분의 x의 개수 1하고요. 누가 같아져야 돼요? 평행이 되려면 a 플러스 2분의 a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누구와는 달라야 되죠? 그렇죠. 2분의 1과는 같지 않아야 되죠. 그죠? 이것까지 같아진다면 바로 우리가 두 번째 구하고자 하는 일치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확인해 봅시다. 일단 얘네 둘이 같아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요 분수식을 풀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곱한 거, 즉 a제곱은요. a 플러스 2랑 같아야 돼요. 그죠?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0이니까 하나, 둘에 큰 게 마이너스 한 개 플러스 같죠? 그럼 만족하는 a의 값이 몇 또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1 또는 2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둘 중에서 2분의 1이 되지 않는 걸 찾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돼서 2분의 1과 다르게 되거든요. 바로 요 놈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평행 조건이 되겠고요. 그냥 2도 해봐야 되겠죠. 2를 집어넣으면 2분의 1과 2분의 1이 이게 달라야 되는데 같아져 버리죠. 그럼 여기 있는 이 2라는 a의 조건은 바로 뭐가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두 번째 구하고자 하는 일치의 조건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이제 세 번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바로 세 번째 수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수직은 선생님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면요. 수직이라는 것은 요놈과 요놈 곱하고 요놈과 요놈 곱한 것에 합이 0이 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1하고 a를 곱한 a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a하고 a 플러스 2를 곱한 a하고 a 플러스 2를 곱한 요 둘의 합이 0이 될 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요. 요것은 a에 관한 2차식인데 a제곱에 여기가 플러스 2a죠. a가 또 있으니까 플러스 3a는 0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결과는 a 곱하기 a 플러스 3이 0이니까 만족하는 a의 값은 어떻게 될까요? 만족하는 a의 값은 바로 0 또는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직일 조건은 바로 a는 0도 되고요. 마이너스 3도 됩니다. 이게 바로 수직일 조건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뭐냐면요. 바로 한 점에서 만날 조건을 찾으래요. 한 점에서 만날 조건은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서 그냥 끝나버리죠. 이것이 0이 아니면 같지 않으면 그냥 한 점에서 만나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결국은 이 2차 방정식에서 0이 아닐 때를 풀어라. 이런 뜻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a가 몇이 아니면 되는 거예요. a는 플러스 1일 때 마이너스 1이 아니거나 그죠? 또 2가 또 근이었었잖아. 그러니까 a가 2가 아닌 모든 실수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이것이 바로 4번 한 점에서 만난다의 조건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하고 필수 예제 풀어봤는데요. 그 밑에 있는 확인 체크 문제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예, 시작하십시오. 자, 되셨죠? 자, 그러면 확인 체크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체크 16번 문제에서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16번 보여주세요. 자, 확인 체크 16번 문제 보죠. 자, 직선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12는 0의 수직이고 그랬습니다. 수직이고. 자, 일단 저거 변신시켜 봐야 되겠죠? 3y라는 놈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2가 되겠고요. 자, 3으로 양변을 나누게 되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2x의 3, 4, 12가 되겠죠. 자, 수직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식을 찾아내야 되냐면 y는 분자 분모를 바꾸고 그 다음에 부호도 바꾼 걸 써줘야 되겠죠. 부호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겠죠. 자, 요 뒤에 뭐만 정하면 되겠죠. 이 K값을 정하러 갑시다. 그러면 당연히 XY가 하나 주어져야 되죠. 그래서 X 3일 때 마이너스 2더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3일 때 마이너스 2가 되게 하는 K의 값은요. 요게 3이면요. 2분의 9예요. 2분의 9. 근데 요건 마이너스 2분의 4죠. 2분의 9가 마이너스 2분의 4가 되려면 얼마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13이 필요하죠. 마이너스 2분의 13이. 그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분의 13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함수의 관계식은 Y는 2분의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3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7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7번 문제 보시죠. 17번. 자, 두 점 2,1과 3,4를 지나는 직선의 평행하고
점 마이너스 1,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자, 일단은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좀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y는 자, x가 2에서 3까지 1 증가합니다. 그때 y는 1에서 4까지 3 증가해요. 그러면 기울기가 3짜리죠. 3x가 되겠고요. 2,2를 지난다 그랬으니까 2일 때 여기가 6이에요. 6인데 1이 돼야 돼요. 그럼 5를 빼줘야 되죠. 자, 요 놈의 평행하고 그랬습니다. 평행하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생겼다라는 얘기냐면 기울기가 같다라는 얘기니까 3x꼴로 생겼고요. 요 뒤에를 잡아줘라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지나는 점을 가르쳐줬어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2야 이런 표현을 썼죠. 자, 그러면 k값 정하게 되면 마이너스 3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2가 될까요?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k가 5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k는 5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관계식은요. y는 3x 그 다음에 플러스 5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17번 문제 풀어봤고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째 문제입니다. 18번째. 자, 18번째 문제 보십시오. 자, 두 직선 4x 플러스 10y 플러스 1은 0과 10x 플러스 ay 마이너스 2는 0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그랬죠. 두 직선이 일단 평행하답니다. a의 값을 구하래요.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얘기는 일단 기울기가 서로 같아야 되죠. 그죠? 기울기는요. 여기에서의 기울기는 10분의 앞에 거 4에다가 부호를 바꾼 수가 기울기죠. 그죠? 요 기울기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의 기울기 a분의죠. a분의 10에다가 부호를 바꾼 수. 이 둘이 같아져야 되고요. y절편은 달라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y절편은 뭐 따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y절편은 뭐 10분의 1. 그죠? 그 다음에 10분의 1하고 부호 바꾼 수하고 그 다음에 a분의 2. 요 놈이 서로 같아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자, 같지 않아야 된다죠. 평행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왼쪽에서 먼저 정리를 해보면요. 마이너스는 지금 둘 다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죠? 얘네 둘이 곱한 건 4a죠. 4a는 얘네 둘이 곱한 100과 같아진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래서 만족하는 a의 값은 여기서 그냥 나와버리죠. 25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얘는 이미 a가 몇이 아니란 얘기냐면요. 그냥 요거 가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20이니까 a는 마이너스 20이 아니다 이런 뜻인데 아닌 값을 구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a는 25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두 직선이 직교할 때입니다. 직교할 때 a의 값을 구하라. 자, 직교한다라는 것은 수직으로 만난다 이런 뜻이 된다고 그랬죠, 선생님이? 수직이다. 그러면은 x의 개수들의 곱의 합. 그죠? 그 다음에 y의 개수들의 곱의 합. 그죠? 4하고 10을 곱한 거죠. 4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i, 그 다음에 ay의 10하고 a를 곱한 10a죠. 자, 이 둘을 더한 값이 얼마가 될 때 0이 될 때 바로 직교한다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만족하는 a의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4가 되죠. 자, 이렇게 직교할 때의 값을 구해봤고요. 자, 오늘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보죠. 자, 봅시다. a는 순서쌍이 지금 원소의 형태로 잡혀 있고요. ax-6y-2는 0. 자, 이런 직선의 방정식이 나와 있고요. b는요, 2x-2a-5y-1은 0일 때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 그랬죠.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 그러면 a라는 직선과 b라는 직선의 공통으로 만나는 점이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이죠. 그죠? 만나는 점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평행이다 이런 뜻이죠. 평행이다 이런 뜻이죠. 그죠? 만나는 점이 하나도 없다. 평행이다. 이런 뜻이 됐습니다. 평행이 되기 위한 a의 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일단 요거분의 요거. x의 개수의 b죠? 2분의 a 하고요. 그 다음에 2a-5분의 6은 같아져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누구와는 달라야 돼요. 1분의 2죠. 부호 똑같으니까요. 1분의 2, 즉 2와는 같지 않아야 됩니다. 이걸 만족하는 a의 값을 찾아달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먼저 이 왼쪽 식부터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이 둘이 곱한 것은 2a 제곱이 되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5a가 됩니다. 이퀄 12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12는 0이에요. 자, 이 조건을 일단 만족해야 되죠. 그러면 요 놈은 인수분해하게 되면 하나, 둘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4, 3, 12가 될까요? 그냥 8하고 3이 되죠?
8하고 3이 되니까 큰 게 마이너스 작은 게 플러스 같게 됩니다. 만족하는 A의 값은 몇 또는 몇이냐면요. 4 또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요 놈들을 각각 집어넣어보면 A가 4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4가 돼서 2가 돼버리죠. 바로 이 기준은 뭐가 되냐면 일치의 기준이 되겠고요. 해가 무수히 많다죠. 그래서 공집합이다는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요 놈은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2분의 3 집어넣으면 2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뭐의 조건이 될까요? 바로 평행의 조건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의 정답은 바로 마이너스 2분의 3이 정답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과 직선의 방정식 단원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복습 부탁드리고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